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역사를 움직인 양의 해 그 현장 속으로 세상이 곧 나의 무대, 거리의 이야기꾼, 거리 예술가들. 세계화에 발맞춰 젊어지는 한식, 트렌디한 퓨전 한식 납시오. 절망적인 운명을 기회로 바꾼 남자, 외발의 비보이 김완혁 씨. 남해 쪽빛 바다를 품은 도시, 세계 4대 미학 여수의 풍광 속으로 잠시 후 세상 발견 유레카에서 만나봅니다. 양은 온순하고 단체 생활을 잘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청양의 해인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양의 해가 역사적으로 볼 땐 오히려 다사다난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렸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쓰러져 갔죠. 양의 해 역사를 품고 있는 곳들 세상 발견 유레카가 찾았습니다. 2015년 양의 해, 새로운 해, 어둠은 물러가라. 역사 속 양띠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역사를 흔든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찾아온 곳은 충북 제천. 제천의 명소 중 하나인 의림지인데 제천은 의림지가 얼어붙을 만큼 추운 겨울왕국이다. 의림지에 나보니까 또 공기도 첫째 맑고 또 시원하고 눈도 많고 소나무도 많아서 좋아요. 여기 올라오면 가슴이 확 트이는 게 아주 좋잖아. 지금 못이 낡고 커가지고. 공어 낚시와 썰매, 제천의 겨울은 즐겁기만 한데 이곳은 사실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120년 전에 오늘 일어난 거네. 을미년 오늘. 제천에는 의병의 고장입니다. 제천하면 바로 의병의 고장. 120년 전 을미년에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였다는데 제천 의병은 전기, 중기, 후기에 걸쳐서 3번 다 창의한 의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제천 의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천 의병 전시관입니다. 조선 말기 외세에 의한 개화로 어지러운 시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을미 의병이 일어났는데 유인석을 중심으로 한 제천의 선비들이 항쟁을 이끌어 나갔다. 그 1895년에 을미의병, 그리고 10년 후에 1905년에 을사의병, 그리고 2년 후에 1907년에 정미의병이 창의를 하게 되는데 제천은 이렇게 3번 다 창의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의병의 주요 근거지였던 제천. 제천 의병 전시관에는 의병의 활약상은 물론 의병장이 사용한 유품도 전시돼 있는데 치열했던 의병 항쟁을 통해 근대의 격변기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어떤 전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의병에서 독립운동으로 해서 민주화운동 이렇게 한 거에 최근세사에 이 의병운동 이걸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한 것 같네요. 3번의 의병이 일어난 후 제천은 일본군의 탄압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일제 항쟁기 때 광복군들의 무대가 만주였듯이 그 처음으로 의병이 해산을 한 곳이 만주였기 때문에 광복군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천의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의 시작점인 이곳. 의병을 기념하는 탑과 함께 목숨을 잃은 모든 의병을 기리는 숭의사가 세워졌다. 의병을 이끈 선비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결의를 다졌던 역사의 현장.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잃는 것이 나라를 잃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병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민족과 함께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띠해의 또 다른 시간 속으로 태극기 휘날리는 이곳은 어디? 이는 김인현 3월 1일 정오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였던 손병희 선생님의 유호지입니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김인현의 그날 3.1 만세운동이 일었던 역사적인 해다. 민족은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시작된 뜨거운 물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의암 손병이다. 3.1운동 준비한 취지는 뭐냐면 그 비폭력 만세 시위로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또 불교, 천도교 지도자들을 규합을 해서 3.1운동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이끄셨죠. 이후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지방 서리의 서자로 태어난 손병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접통령의 직책으로 농민군을 이끌었다. 이후 언론출판운동과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이던 중 만세운동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3.1운동에 쓰여질 독립선언서를 몰래 이제 인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승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키게 된 거죠. 그 거금 5,000원을 줘서 신승의 그 입을 막으라고 하셨대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신승이가 그 사실을 일본에 들켜서 사실을 항고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3.1운동을 무사히 치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병희 선생이 나고 자란 이곳 3.1운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꼭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3.1운동의 그 파급 효과는 대단했죠. 첫 번째로 우리 민중들 스스로한테 가능성이 있다, 희망을 갖게 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 그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했고요. 양의 해, 변화를 가져온 또 다른 현장. 대청 호반에 자리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다. 옛날에 내가 많이 왔던 데라 가지고 한번 다리도 이렇게 다쳤고 이래서 바람 쐬는 김에 퇴원도 했고 이래서 그래야 구경차 왔어요. 어른들이 여기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휴양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와보니까 여기 그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왔다 간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또 왔어요. 청남대가 양띠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대통령 문화 관련 전시관에서 답을 찾아보자. 청남대가 2003년도에 개방이 됐는데 그 2003년도 그 해가 양띠해예요. 또 이번이 지금 청남대 이제 개방 12년이 됐는데 올해도 양띠입니다. 해서 같은 양띠의 그 12년 만에 오는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20년간 5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청남대.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러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됐다. 국민 모두의 청남대가 된 지금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되었는데 역대 대통령에 대한 전시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청남대에서 꼭 둘러봐야 할 곳이 대통령이 직접 묵었던 본관. 일단은 본관을 들어오셨을 때 보시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아요. 32년 전에 그러니까 시공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 32년 전 83년도 당시로 보시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사용했던 침실부터 거실과 식당 그리고 집무실까지 대통령과 가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침실도 그렇고
또 안에 그 내용 이제 가족끼리 이제 거실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게 잘 돼가 있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대청호의 수려한 경치에 빠져보라.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도 추천한다. 그런데 이곳에 청와대가 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청와대의 본관을 그대로 60%로 축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곳인데요. 이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이제 대통령들께서 업적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그림으로 해서 전시도 되어 있을 거고. 청와대를 닮은 외관도 눈에 띄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의 모습을 담은 곳이 될 거라고.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 가득한 청남대. 양띠해의 또 다른 의미가 될 법하다. 나무 같은 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도 많고 특별히 그 반상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동그란 소나무 그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이제 본관에 대한 뭐 느낌보다도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역사는 돌고 돌아 언젠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앞에 서게 될 터. 역사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는지. 지금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양띠해의 의미를 돌아봐도 좋겠다.